을축일주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주도 적천수 천미에 올려진 이 사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사주가 적천수 천미에 간지총론에 나와 있는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주 우리 13번에 사주가 관인상전에 인수격으로 해서 정관이 있는 이런 사주였고, 이 사주는 인수격에 상관하고 재성이 투출되어 있는 사주죠. 이렇게 인수격으로 인수로 상관생지한다는 얘기고, 정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둘이가 서로 이렇게 알맞음을 이루기 때문에 좋은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사주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은 뭐냐면은 대운의 흐름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비급이라는 점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격국은 당연히 인수격이죠. 인수격에 이 사주가 수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해야 되면 비급이 재성이 상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해중에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암당돼 있어 가지고 이 상신의 역할을 못 하니까 운에서 오는 이 가불목이랄지 인묘진으로 갈 때 이 사주가 상당히 발복을 할 수 인묘진으로 대운이 흐르면서 세운으로는 사오미로 이렇게 가면은 아주 부자의 명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보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인수격에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투출되면은 이제 기토 이게 말고요. 상관이 투출되면 아주 좋은 사주라고 이렇게 해요. 인비시라고 해가지고 영재들의 사주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관성도 아니고, 기토가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더구나 편제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 재능을 이렇게 재주나 내 기술이나 기능, 재주를 가지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 조그만한 가게를 가지면서 이렇게 돈벌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격국의 강약, 일간의 강약은 말할 것도 없이 인성이 이렇게 왕하다 해가지고 일간까지 왕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사주는 근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근이 없기 때문에 이 인수는 왕하지만 일간 자체로 보면은 약하다라고 이렇게 봐줘야 되고요. 운이 반드시 대운에서 인묘진으로 가면서 세운에서 사오미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발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육친의 인연으로는 육친의 인연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조상, 부모, 배우자, 자녀, 육친의 인연이 없다. 또 자녀 수를 보면은 이 자녀는 이 금이 이 자녀가 되죠. 그래서 5에 이 욕지에 임하기 때문에 자녀가 둘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운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운, 의뢰대운 보세요. 정관으로 이제 을목이 이렇게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을목이 하나 왔는데 지지로 오는 것은 해가 와가지고 인성이 왕한 지지로 왔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정관에 있는 화토가 더 이렇게 입축이 됐죠. 그러면 내가 인성의 생을 너무 많이 받고 또 을목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놀려고 하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들하고 같이 자기 또래 애들하고 같이 놀려고 하는 이런 기능, 이렇게 그게 굉장히 강한데, 강한데 수운으로 오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왕해지고 화토가 여기서 이렇게 힘을 발휘를 못하니까 내 놀이터를 뺏겠다. 운세를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조금 좋지 않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술대운. 갑술대운도 똑같아요. 이제 이 사주가 갑기합 해가지고 상관을 써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이렇게 벌거나 어떤 목적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강한 사주에 갑기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술돈을 오술하고를 했어요. 오술하고를 아니고 오래간만에 이 상관이 확 살아났는데, 이게 상관이 확 살아나면은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인성의 힘을 빌려가지고 상관을 굉장히 쓰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 같았으면 얘들 있잖아요. 이런 사주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케이팝이나 이런 쪽으로 아주 굉장히 강한 사주. 그리고 특히 또 을목이 병화를 보니까 춤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잘 추고 재능이 아주 뛰어난 이런 그 사주팔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 바로 이렇게 일간이 약하다라는 데서 이렇게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술대원 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빰 맞는 꼴이고, 꼴이 되어 엉뚱한 것에서 화풀이 한다 했고, 아무리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것은 큰데 공은 적다. 재능이 좋아도 써먹지를 못하므로 답답하다. 왜냐하면 각기야에 묶이고 병화의 세력을 얻는 까닭이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리고 계유대운 보세요. 계유대운 좋겠습니까? 계유대운 수가 이렇게 더구나 수가 왕한데, 수가 또 자기 수원지를 달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더구나 또 이렇게 일간하고 유축 합이 되니까 금수가 왕해지는 그런 운이 왔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화토가 이렇게 그 고갈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반가에서 물론 태어났겠지만은 과거 시험 준비도 하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에 약간 그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것 같다, 자랐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유, 또 더구나 내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임신대운에 신자 수국으로 오하의 근이 제거가 되므로 병화가 완전히 제거되어 상신이 그걸 받아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제 그런데요, 자, 임신대운 지나서 이렇게 만약 이때 이제 죽지 않고 살았으면 사오미로 가면 발복을 했을까요? 요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발복을 못 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고증, 사회충도 되면서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일간, 그러니까 이 비겁이 없고 인성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상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오미로 온다고 해가지고 상관성이 확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이 사주가 과연 좋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대운에는 반드시 사오미로 가거나 임묘진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아주 대발이죠. 굉장히 좋게 이렇게 풀려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임신대운에 이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참고사항으로 하나 보면 인수격에 식상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신강하고 반드시 인수도 왕하고, 인수가 왕하면 일간이 반드시 신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인수도 왕하고 이제 일간도 왕하다, 신강하다는 뜻은 뭐냐면 비겁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비식의 형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수도 왕하고 그 일간이 이렇게 약해버리면, 상관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을 유념해 주셔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 사주에 수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자평진절에 나와 있는 이장훈의 사주를 보면은 인수격이죠. 인수격이 해묘 목국을 했어요. 인수왕하죠. 병호, 오술 하국을 했거든요. 굉장히 일간도 왕하죠. 화생토, 토도 토가 이렇게 식상으로 이렇게 혼잡되어 있지만은 오술에 의해서 이 식상도 이렇게 왕하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인비식의 그 형태를 떼어가지고 장운했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장운 급제하죠. 머리가 영년 사주죠. 인비식이니까 장운급제했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인수도 약한데 인수도 약하고 일간도 약한데 중첩된 식상을 쓴다면 비난한 사주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위에 사주가 일간이 약하여 상관을 잘 쓰지 못함으로 좋지 못한 운이다, 이름으로 식상을 쓰는 국에서는 일간이 강해야 한다.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수격이 식상을 대동하고도 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인비식의 그 사주. 근데 인비식의 그 조건은 일간과 인수가 둘 다 왕해야 된다. 그리고 식상이 이제 식신이라고 했는데 식상이에요. 식상이 투출하면 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인수격은 다 그러하지만 겨울에 목일 때 더 기가 수리하게 되니 겨울목이 화를 만나서 일간을 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식신으로 기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그 여름나무하고 비교를 해봐요. 여름나무는 그 상관격이죠. 상관. 그러니까 이제 인계수가 오면 이제 인성이죠. 상관격에 인성운이 해롭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여름목에는 개수가 이렇게, 임개수가 좀 있어준 것도 좋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겨울의 목일간일 경우에는, 겨울은 이제 해자축이니까 인성이죠. 인성인데, 이제 사오미가 이제 병정화가 좋으니까, 이게 이제 이제 상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요, 이제 두 가지 작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목하고 겨울나무, 여름나무하고 겨울나무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겨울나무는 인수인데 병정이 오면은 상관이구나. 그리고 이제 여름나무는 상관격인데 인계가 오면 인수구나. 얘네들은 조우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반긴다. 그러나 그래도 오행의 생극계가 제어화가 우선이에요. 너무 많이 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인수격이 식상을 대동하고도 기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주의 내에 이 정관이 있어줘야 돼요. 관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관이 없으면, 이제 관이 없고 이 앞에 사주처럼 재성이 있죠. 재성이 상관이 있으면서 재성이 있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굉장히 좋은 상관인데, 상관 생재를 해보면 이 재성은 아무래도, 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성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의 그 비겁들이 있어줘야만이 이 재성을 극해서 상관생재 돈도 벌면서 내 그 명예도 지켜나가는 이런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인수격이 식상을 대동하고도 기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이 있을 것이다. 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상서의 명을 보면은 이 토가 왕토죠. 전부 지지가 전부 다 왕이네. 토네. 그리고 토생금 해가지고 금생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술에 신금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일간이 근을 내리고 있고, 토의 세력으로 해서 일간이 좀 강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죠. 또 여기서 이제 무토가 투출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러면 관인이 유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관인 유정에 요 식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인성이 이제 이 관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기격의 사주가 만들어졌다. 임수도 여기서 무조건 나쁜 화를 거기에서 나쁜 것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인성이 이렇게 강한 때 일간도 있는데 수기를 이렇게 발휘해주는 용도로 이렇게 임수가 또 쓰임이 있는 거예요. 다. 사주는 오행이 다 쓰임이 있대요. 때가 되면은 다 쓰이게 돼 있거든요. 때를 잘못 만났을 경우에 어떤 오행이 나를 공격하면은 그게 이제 운이 비운의 어떤 그런 것이 되지만은, 때가 돼가지고 그 사주의 오행이 내가 쓰일 때가 나타나게 되면은 아주 좋다는 뜻이죠. 임수도 비록 무토의 제어를 받는 상관이라고 하지만 얘가 이 사주에서 어떤 노릇을 하고 있냐, 이 수기를 이렇게 발휘해주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주 주인공은 머리가 영리하면서 상당히 명석하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임해후의 사주, 이제 후궁사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토가 을에게 제압당했죠. 그래서 임수가 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인성이 목국토 해가지고 이 식신이 이 정관을 치지 못하게 하니까 기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나중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